타해자 발전기입니다. 타해자 발전기의 무부하 특성 곡선,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RF가 될 테고, 그죠? 여기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IF가 되겠죠. 전기자의 저항 RA, 여기서 흘러나가는 전류 IA. 부하 쪽에 I 전류, 부하 전류 이렇게 흘러가겠고, 단자 전압이 V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무부하 특성 곡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일단 이렇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발전기에는 타여자 발전기가 있고 자여자 발전기가 있죠. 자여자 발전기에는 다시 분권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직권 발전기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는 지금 이겁니다. 타여자 발전기의 무부하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 그 다음에 분권 발전기의 무부하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 직권 발전기의 무부하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을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타여자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 보면 이제 무부하 특성 곡선이니까 일단 부하가 없어야 돼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부하가 있는 게 아니고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개방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에 전류가 뭐가 돼요? 흐르지 않겠죠. 전류가 폐회로가 안 되는데. 전압은 찍힐 겁니다. 이게 전압이 몇 볼트라고 찍힐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전압 강화는 안 생기겠죠. 여기서 이제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두 개. 저항이 있는 곳에 이 저항은 이게 전기자에 감겨 있는 저항을 RA라 그래요. 그럼 거기에 전류가 흐르면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전압이 발생하는데 그 전압 강화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EA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압 강화. 왜? 전류가 흘러야지 발생하는데 이게 제로니까. 그죠? 이게 이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이 전류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허당이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여기서 무부하 특성 곡선은 그럼 뭘 얘기하느냐? 이쪽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무부하 특성 곡선이 나타나는 것은 여기 계자 전류와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유기 기전력 E 있죠. 이거 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무부하 특성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부하 특성 곡선은 뭐라고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IF와 계자 전류와 그 다음에 전기자의 유기 기전력 간의 관계를 얘기한다. 이쪽엔 의미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남은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부하라 그러면 발전기 내부에 관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은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계자 전류를 서서히 높이는 거예요. 자, 이쪽을 뭐라 그러냐면 유기 기전력 E라 그러고요. 이쪽을 뭐라 그러면 계자 전류 IF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IF를 서서히 높여요. 높이는 데 따라서 이 유기 기전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이제 이 전류를 이제 높입니다. 높이면은 기전력이 어떻게 될까요? 계자의 전류가 많이 흐르면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비례해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직선으로 쭉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느냐, 계자 전류를 계속 올리면 계속 올라가느냐, 이 기전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정도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확 휘어집니다. 휘어져서 이렇게 해서 평형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포화됐다 그래서 무부하 포화 곡선이다 그럽니다. 무부하 포화 곡선이다. 포화돼 갖고 더 이상 이제 진전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공극선이라고 그럽니다. 이 선을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게 이 그래프 자체가 이게 지금 타여자 발전기죠. 타여자 발전기에 이게 무부하
특성 곡선이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이제 그어 보면은 여기 평행하게 쭉 점선을 연결하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자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쭉 변화하는 부분이 있죠. 변화가 생겨서 요 부분을 B라 그러겠습니다. 여기를 A라 그러고 요 부분을 B라 그러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A분의 B 형태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포화율이라 그래요. 포화율이라 그런다. 그래서 두 번째, 포화율이 뭘 얘기하는지 그래프 구간에서 이거를 기억을 또 하셔야 됩니다. 이 유기기전력 E는 자 V0로 나타내기도 하죠. 그죠? 여기에 걸리는 단자 전압이 뭐예요? 무부하 전압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사이에 걸리는 거나 이 사이에 걸리는 거나 전압은 같을 테니까 그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그냥 외부 특성 곡선을 그리고 가죠. 두 개씩. 무부하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지우고 다시 정리를 하고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지금 잘못 나타났죠. 이제 외부 특성 곡선인데요. 외부 특성 곡선. 자, 외부 특성 곡선이란 말은 자, 이게 발전기 내부죠. 여기에는 IF 전류가 흐르고 유기기 전력이 E가 되죠. 전기자에. 요 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얘가 부하가 없고 이 둘 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 이건 무부하 특성 곡선이라고 그랬죠. 이번에 외부면은 이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 부하 전압 이게 있겠고, 그 다음에 부하 전류가 있겠죠. 이 둘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게 바로 외부에 있다. 발전기 외부에 있다.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이게 뭘 변화를 시키냐인데 부하를 계속 다는 겁니다. 이게 부하를 계속 달아나가요. 부하를 늘린다는 얘기죠. 부하를. 자, 부하를 늘려나간다는 얘기죠. 부하를 늘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얘기. 그럼 이쪽에다가 뭐라고 했을까요? 단자 전압을 쓰는 거예요. 단자 전압. 그러니까 부하 전압이죠. 이걸 V라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류, 단자 전류 이렇게 있죠. 부하 전류, 단자 전류, 부하 전류. 자, 이쪽에다 X축에다 놓고 뭐를 올린다고요? 부하를 자꾸 더 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부하를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하를 자꾸 늘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여기 전압이 이쪽에 오는 이 단자 전압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여러분들이 그 아령을 하나 들 때하고 자꾸 여러 개를 계속해서 더 들면 힘이 빠질까요? 세질까요? 힘이 빠지죠. 그래서 이게 전압이 낮아집니다. 전압이 낮아져요. 전압이 낮아진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 전압이 낮아진다고요. 낮아지고.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부하가 늘어날수록 많이 줘야 되니까, 여기가 하나가 I다 그러면 3개 있으면 3I만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 늘어나게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이게 저항이 이게 10ohm이다. 이 부하가 10ohm씩이다. 계속 늘려나간다. 만약에 3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개 있을 때는 10ohm이죠. 2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2개 있으면 n분의 r이죠. 2분의 10이 되죠. 그래서 2일은 2, 50. 그럼 어떻게 돼요? 5가 되죠. 5.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n분의 30이죠. n분의 3. 3분의 30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이 되죠. 요거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죠? 2개면 여기가 잘못했네. 그죠? 이게 아니고 3분의 뭐가 돼요? 10이 되는 거죠. 그럼 3.3 뭐 이렇게 오면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부하를 달수록 저항이 줄어들어요. 이 R이 줄어든다고요. R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여기 전류는 커지겠죠. 일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커진다. 통과하는 전류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 이쪽이 V고 이쪽이 I일 때, 여기 I고
단자 전압이 V입니다. 그리고 부하를 늘려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대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 아무것도 안 달렸을 때 전압은 V0가 되겠죠. 요거 이제 유기기전력 2하고 같은 거죠. 여기를 여기라고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부하를 자꾸 달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전압이 줄어들어 간다. 이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만약에 정격에 어떤 부하를 달았을 때 이 전압은 어떻게 돼요? 이쪽이 어디 찍히겠죠? 이 정격 전압, 단자 전압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압이 정격 전압이 무부하 전압보다 아래에 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많이 달면 여기 유기기전력 2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죠? 아무것도 안 달았을 때는 V0가 돼서 똑같은데 이쪽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이 커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V0, 이 V0가 위에 쪽에 있다. 그것보다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외부 특성 곡선에서 이 전류가 증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전압은 이 단자 전압은 감소한다는 거. 증가한다, 감소한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될 때 이거 단자 전압의 이제 변화를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게 보면은 물론 여기서 이 계저 전류 IF와 그 다음에 여기 기전력 E는 일정한 조건에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여자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까지 무부하 특성 곡선하고 외부 특성 곡선까지 알아봤습니다. 이게 지금 타여자 발전기예요. 타여자 발전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타여자지만 우리가 분권 발전기에서도 거의 똑같다. 타여자와 분권 발전기는 외부 특성 곡선이 비슷하다. 뭐 같다고 그냥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그래서 비슷하다,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분권 발전기하고 그 다음에 직권 발전기 순서대로 자 무부하 특성 곡선하고 외부 특성 곡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